취재 기자들과 함께 오늘의 핫 이슈들을 체크해봅니다. 정부가 고가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부동산 대책을 지난달에 내놓은 가운데 국세청도 집값 잡기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광윤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 방침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근데 올해 아예 목표를 부동산 투기 잡겠다, 또 불로소득을 걷어들이는데 방점을 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고가주택을 사는 사람은 물론 파는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도 수시조사 체제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집 사는 돈이 어디서 났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대출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은 없는지 전수조사한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 국세청이 현미경 조사를 벌인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는 건가요? 네, 현재 고가주택을 사면 어디서 돈을 마련했고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지 등을 자금 조달 계획서에 전부 적게 돼 있습니다. 오는 3월부터는 이 자금 조달 계획서가 더욱 촘촘하게 작성하도록 바뀌는데요. 예. 국세청은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하나하나 뜯어보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 강남에 수억 원짜리 집을 샀다고 하면 빚을 제대로 갚을 수 있는지, 이자는 제때 갚는지 등을 보고 증여세 탄루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국세청 조사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막대한 과징금의 고발 조치도 감수해야 합니다. 또 국세청은 다주택자가 차명 계좌를 통해 임대소득을 누락하거나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해 탈세하는 행위 등도 꼼꼼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국세청이 이런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정부의 기조와 이렇게 맥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되겠죠? 네, 아무래도 정부의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김현준 국세청장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그간 강남권 집값 상승과 관련해 불로소득 얻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해왔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또 편법 증여를 통한 자금 조달 경로를 재면 투기 수요가 줄어 장기적인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개개인뿐만 아니라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한 탈세 혐의, 이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기업과 사주 일가의 차명 주식 운용이나 계열사 간 부당 지원 등을 통한 탈세를 엄단하겠다는 건데요. 특히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전수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송금이나 부모의 신용카드 사용 등을 통한 재산 축적 등 지능적인 편법 증여 사례들도 집중 조사하기로 했는데요. 이 밖에 막대한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전관특혜 전문직과 병의원, 고액 사교육 등도 점검 대상으로 거론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차기 우리은행장의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차기 우리은행장 추천 후보군을 3명으로 확정을 했는데요. 오늘 중으로 최종 단독 후보자가 추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임명 27일 만에 첫 출근에 성공한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취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네. 일단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 3명 어떤 인물인가요? 네, 어제 이제 우리금융지주의 임원 후보 그리고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 차기 우리은행장 최종 면접 대상자 3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김정기 부문장과 또 이동현 우리 FIS 대표, 또 권광석 대표 등 3명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예. 나간 3인이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최종 우리은행장 후보 3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심층 면접이 진행 중인데요. 아마 잠시 후면 이 최종 후보자 1명이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최종 후보자 1명을 두고 우리은행 이사회를 거쳐서 오는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현재까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는 어떤 인물입니까? 일단 3인 중에서는 업계에서는 김정기 부문장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은행이 사실 한일은행 과 상업은행 간 합병으로 탄생한 이후에 이 우리은행장 자리는 한일은행과 상업은행 출신들의 교차 선임이 이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는데요. 손태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한일은행 출신이니까 차기 은행장은 상업은행 출신이 유력하다는 게 업계 관측입니다. 3명 후보 중에서는 김정기 부문장과 권광석 대표가 이 상업은행 출신인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김정기 부문장이 이 상업은행 출신이기도 하고 또 손태승 회장이 이 직접 발탁한 인사기도 하면서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은행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오늘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첫 출근에 성공을 해서 또 화제가 맞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동안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서 출근을 못했었죠. 맞습니다. 뭐 노조 반대 때문에 지난 3일 취임을 하고도 제대로 된 출근을 못하고 계속 가로막혀 있었는데요.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오늘 이제 첫 출근을 하고 취임식까지 가졌습니다. 윤 행장은 고객들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실력을 키우고 또 인사나 조직 운영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행장의 취임 일성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혁신금융과 바른 경영 이 두 과제를 실행으로 옮기고 또 IBK의 제도약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혁신규규, 혁신 TF를 만들어서 운용을 하겠습니다. 네, 윤종원 행장은 혁신금융과 바른경영 이 두 가지 과제를 꼽았는데 네. 다른 숙제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27일 만에 지금 출근을 한 상황인 만큼 노사를 둘러싼 숙제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뭐 현안이 산적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노사 공동 선언문을 합의를 했는데 그 선언문에 담겨 있는 노조 추천 이사제 추진이나 희망퇴직 문제 등을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고요. 또 출근이 늦어지면서 미뤄졌던 내부 인사 문제나 또 업무 정상화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